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보통은 신혼기를 단꿈, 결혼의 환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지만 꿈, 환상이란 단어는 결국은 깨기 마련이란 의미입니다. 네, 신혼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 왕자 공주 같은 생활을 상상해 보지만 정말 막연한 상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결혼은 한국인과 미국인이 만나서 중국에서 만나 함께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30년간 각기 다른 언어, 문화, 가치관,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해 오다가 지금 결혼을 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본다면 남편 1, 아내 1로 본다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어야 합니다. 맞는 공식은 1 더하기 1이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 남편 각자가 자신의 50%를 온전히 버려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자신의 50%를 또 버려야 되니 이 결혼을 왜 했을까 이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에서는 결혼 생활 스트레스 지수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교도소 입소 스트레스 지수와 비교를 했는데요. 교도소 입소 스트레스 지수를 43이라고 본다면 결혼 생활 스트레스 지수는 40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네, 실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연구 대상을 받은 논문 주제가 남편의 은퇴 연령이 빨라질수록 아내의 질병 노출 시기가 빨라진다입니다. 네, 즉 서로 행복해야 될 결혼 생활인데 같이 있으면 불행하고 같이 있으면 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혼 생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 잘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싸우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으로 더욱 행복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배우자를 잘 만나서 라는 단순한 이야기는 이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는 나와 배우자 각각이 50%를 확실하게 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부부가 이 50%를 버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 5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이고 두 번째는 높은 자기중심성, 낮은 타인 수용도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 해결 방식의 문제, 소통 방식의 문제이고요. 네 번째는 성격이나 문제적 습관, 아주 병리적인 이상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중독이나 이런 특별한 문제를 가진 경우이고 마지막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갈등의 심리적 문제 5가지 중 그 첫 번째는 배우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신혼기 부부는 막연히 결혼을 하면 자기가 왕자, 공주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고 막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하겠죠. 내가 왕자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저 역시 신혼기 비슷한 기대를 했지만 일찍이 접었죠. 내가 왕자 공주가 아니라 결혼 생활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내가 가끔씩 개구리로 변하네? 우리 배우자도 개구리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에게 서로 막 과도히 맞춰줄 필요나 의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자신이 가진 50%를 비워내고 나머지 부분을 맞춰서 100을 만들어 나는 거,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혼기 부부 갈등을 줄이려면 상대에 대한 기대를 꽤 많이 낮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기중심성, 낮은 타인 수용도입니다. 부부는 얼굴 모습 다르듯이 마음꼴도 각기 다르게 생겼는데 자기 틀에 상대를 넣으려고 하면 당연히 맞지 않는 것인데 이거 맞지 않은 건 틀린 것이다 라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기 부모한테 오냐오냐 너무 떠받드는 과잉보 이런 것들을 받고 자란 경우는 타인 이해가 많이 어렵습니다. 혹은 부모에게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자란 경우도 정서적 여유가 없어서 타인 이해할 이게 여력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부부 각자가 타인의 자기 주장을 공격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오해와 갈등을 막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해요. 나 사회생활 정말 무난하게 잘해왔고 한데 이 배우자랑만 있을 때 갈등이 심각하다. 이 배우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일반 관계와는 달리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 두 마리가 대립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절벽 위에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아내 양, 남편 양 두 개가 서로 마주보면서 먼저 지나가겠다고 막 대립을 하며 같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겠죠.
그런데 한 마리 양이라도 혹은 두 마리 양이라도 서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먼저 지나가.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갈게. 라고 하면 양이 서로 갈등하고 뭐 추락하고 이런 일이 없이 행복하게 왔다 갔다 주거니 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이런 널뛰기 하는 자세가 신혼부부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갈등의 세 번째 이유는 소통 방식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을 못하고 다투게 되는 일이 자꾸 잦아지면 서로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때로는 막 억압된 감정이 팍팍 터져 나와서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성장기 행복하지 못했던 부모의 잘못된 소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 많습니다.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침묵하거나 회피하거나 막 이기고 지고의 어떤 전투적인 방식 혹은 편가르기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신혼 부부가 해답을 찾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잘못된 싸움의 패턴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게 반복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고정이 돼서 결국은 잘 지는 게 더 어색한 관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낯설지만 이제라도 처음 배우는 건강한 소통 방식을 좀 연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리적인 성격이나 습관입니다. 통상 결혼 3년간을 부부 애착 형성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애착을 잘 형성해야 이후에 결혼 생활이 안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부부가 특이한 성향이나 성격이나 문제적 습관, 예를 들면 뭐 폭력이나 중독이나 뭐 여성 편력, 뭐 사치, 아니면 마마보이, 혹은 마마걸, 혹은 뭐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을 가진 경우에는 부부 애착, 즉 유대감 형성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부 애착 형성은커녕 이후에 결혼 생활이 만성적 갈등 부부 혹은 이혼으로 나아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리적 성격이나 잘못된 특이한 습관들을 이제 결혼 초에 발견을 했다면 인내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신혼기 부부 갈등의 문제 5가지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 상처가 없는 곳에는 돌을 갖다 대도 아프지 않지만 피가 나고 있는 곳에는 조금만 화장지만 닿아도 따끔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은 그대로 있게 되면 서로를 부정적으로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좀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는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눈도 동시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상대가 나한테 지난날 잘해줬던 거, 그리고 추억을 쌓았던 거, 나에게 정말 고마웠던 일들, 이런 것들을 까마득히 잃어버린 듯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반감,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그런 감정을 또 꽉 눌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어떤 단절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내는 좋지만 지나친 인내는 상대를 허용으로 길들이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